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CI보험, 과연 어떤 보험일까입니다. CI보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또 헷갈려하는 보험인데요. 사실 이게 이해하기 쉬운 상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회에 걸쳐서 CI보험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네, 집중해 주시고요. CI 보험이라는 거 비교적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는 어떤 상품들인지 어떤 보험인지가 확 와닿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예를 들면 뭐 암보험, 운전자 보험, 뭐 화재 보험, 뭐 이런 보험들은 이름을 들으면 아, 이런 걸 보장해 주겠구나라는 게 느낌이 오는데 CI 보험은 이게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가 싶거든요. 네, 맞아요. 이 CI보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보험 상품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상품 자체가 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상품이라서 그런데요. 198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보험사가 처음 고안한 상품이에요. CI는 두 단어의 줄임말인데요. 풀이해 보면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 치명적인 질병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중대한 질병, 치명적인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대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늘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겠지만 어떤 거를 보장해 주는지는 참 궁금해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전문가님 다 중대하고 다 치명적이거든요. 모든 질병이. 그렇죠. 근데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보자면 중대한 질병도 물론 보장을 받아야겠지만 심각하지 않더라도 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폭넓게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폭넓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여러 보험에 가입하면서 미리 보험 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더욱 이 CI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CI 보험은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 중에 어느 보험사에서 판매가 되었을까요? 생명보험사. 네, 맞습니다. 다행이다.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제 판매된 상품이에요. 요즘엔 손해보험사에서도 CI 보험이나 CI 특약이라는 명칭을 가진 상품들도 간간히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CI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이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된 상품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있는데요. 생명보험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보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래서 종신보험이라는 대표적인 상품도 있죠.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품인데 근데 이게 CI 보험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이 CI 보험은 종신보험에 변형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쭈디님 말씀대로 이 종신보험은 죽어야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살아있을 때 보장받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CI 보험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CI 보험은 사망 보장도 되는데 그 전에 뭔가 중대한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거다. 네. 그러면 CI 보험이 종신보험의 4촌? 5촌? 5촌. 뭐 그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네, 이해하시기 좀 더 좀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뭐 어떤 분이 CI 보험 1억에 가입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80%를 선지급해주는 그런 유형을 선택했다고 볼게요. 만약에 중대한 질병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가입 금액 1억 중에 8천만 원이 선지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망 보장으로 1억을 가입을 해뒀다. 그러면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8천만 원이 선지급이 된다. 그럼 선지급이라는 표현이 계속 걸리는데 나머지 2천만 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2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사망 보장으로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죽을 때까지 우리 중대한 질병이 평생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1억이 그대로 남아 있을 테니까 사망보험금 1억 그대로 받겠죠. 와, 대단하신데 우리 쭈디님. 역시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을 아십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쉬웠던 것 같은데. 네, 쭈디님 말씀대로 가입 금액 1억 원은요 그대로 사망보험금으로 유지되고요. 사망 시에 지급이 됩니다.
사실 1억이라는 가입 금액만 봤을 때는 중대한 질병에 걸려도 1억을 주고 사망보험금도 1억을 주고 이렇게 각각 1억씩 지급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CI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저는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동안 CI보험은 좋지 않다. 가지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뭐 이런 얘기를 저희도 자주 드리기도 했고 많이 듣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CI보험이 뭐가 그렇게 안 좋을까? 뭐 종신도 되고 중대한 질병도 보장받고 그러면은 CI보험이 문제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문수진 전문가께서 생각하실 때의 문제점은 뭔가요? 네, 청취자분들도 CI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요. 바로 보험료입니다. 사망 보장도 되고 중대한 질병도 보장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종신보험보다 더 비싸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네,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뭐 중대한 수술 등을 보장해주고 사망 시까지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보험료가 비싸다고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실은 방금 나열한 중대한 질병을 각각 보장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 제일 먼저 진단받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중대한 암 걸렸다가 다 나았어요. 중대한 뇌졸중 다시 한번 걸려도 안 준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만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모르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보험료가 확실히 비싸긴 해요. 한 번만 보장을 하는 거면.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칫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CI보험의 두 번째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는 보장 범위인데요.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엔 보장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급성심근경색증과 우리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에는 차이가 있어요. 말장난도 아니고 급성심근경색증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자체가 중대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먼저 이 보험약관에서 보는 그 차이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급성심근경색증은 우리 심장을 왕관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 혈전 같은 것들로 이 혈관이 꽉 막혀서 공급이 차단이 되면 이렇게 심장의 근육이 괴사가 되기 시작해요. 커봐야 중대하지. 네, 그렇죠. 이런 이 급성심근경색증 우리 그 질병 코드는 I21번, 뭐 I22번, 23번 요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요것만 코드 번호를 받아도 진단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급성심근경색증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은 좀 더 까다로워요. 이 I21, 22, 23 코드를 받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세 가지 조건을 꼭 충족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진료 차트에 흉통, 가슴 통증이 있다라는 기록이 꼭 남아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심전도 검사에서 새로운 이상 소견이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는 CKMB 포함 심근 효소가 발병 당시에 상승해야 돼요. 잠깐. 어려워요. 복잡해. 잠깐만. 일단은 급성심근경색증이다라는 그 진료 코드는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일단은 진료 차트에 흉통, 그러니까 가슴 통증으로 왔다. 네. 찾아왔다 병원에. 요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요거는 이해가 돼요. 심전도 검사에서 새로운 이상 소견이 나와야 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심전도 검사를 하면 뭐 큐파, 뭐 ST 분절파 뭐 이런 파들이 있어요. 세 가지 그래프 보시죠? 그래프의 그 모양이나 이 간격들이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박동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새롭게 나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고요. 심전도 검사를 받았을 때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네. 라는 게 나와야 된다. 네. 자, 세 번째. 요건 진짜 당최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인데 CKMB 포함 심근 효소가 발병 당시에 상승해야 된다. 자, 요 얘기는 나누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 얘기는 4부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문수진 전문가와 함께 CI 보험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그 구조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CI 보험이라는 것은 사망 보장뿐만 아니라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사망 보장도 함께 되는 보험이다. 그리고 사망
전까지 중대한 질병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가입 금액 전부 사망보험금으로 유지가 된다. 이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CI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죠. 첫 번째는 보험료가 종신보험보다도 더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등을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각각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진단을 받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을 해준다. 뭐 이런 점을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보장 범위인데요.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장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일반적인 급성 심근경색증과는 다르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여기부터 좀 어렵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세 가지가 뭐죠? 네, 흉통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KMB 그 심근효사가 발병 당시에 상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가장 이제 좀 헷갈려하시는 거, 어려워하시는 게 CKMB라는 거예요. 네. 이 CKMB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심근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심장 근육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심장에 존재하고 있는 효소들은 심근이 이렇게 괴사되기 시작하면요. 이 효소들이 그 혈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CKMB라는 효소예요. 요거는 심장 근육이 죽으면서 나오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검사해야 심장에 손상을 입었는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이 물질은 심장 근육 손상 후 3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검출이 되고요. 48시간이 지나면 이 물질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72시간 즉 3일이 지나면 검사를 해도 이렇게 발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이 된 다음에 빠르게 검사를 받아야만 이 CKMB 효소라는 것이 상승되겠네요. 네,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대형 병원이 아니면 CKMB 자체를 검사하는 게 좀 어렵고요. 대형 병원이라고 해도 사실 심장 질환으로 오는 환자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료 현장에서의 대처가 이 골든 타임에 따라서 검사나 뭐 처치나 수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검사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내가 지금 심장이 아파 죽겠는데 CKMB 검사 꼭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해야 그렇죠.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니 심전도 검사와 CKMB 검사를 부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진의 이런 지침이라든가 절차 그리고 재량에 따라서 이 검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검사로 대체될 수도 있거든요. 의료진의 판단과 또 빠른 처치 또 환자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검사로 대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사 자체를 아예 생략하고 이거는 확실히 심근경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르게 오히려 처치를 하실 그렇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요구하기가 어렵네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약관에서 언급한 검사 방법이 조금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I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검사를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받을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너무 아찔하네요. 예. 내가 가입한 보험, CI 보험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CI 보험은 보험 상품 이름에 CI라고 안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CI 보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네, 그래서 우리 돈키호테 청취자분들에게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소근소근 얘기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첫 번째는 상품명으로 바로 알 수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가입한 생명보험사의 상품명에 CI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바로 써 있네요. CI라고. 두 번째로 상품명에는 CI라는 단어가 없지만 뭐 상품명에 땡땡땡 케어보험, 뭐 땡땡땡 통합보험이라는 단어가 있고 증권 보장 내용 이렇게 보시면 증권 안에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땡땡땡 케어 보험금이라는 용어가 있는 CI 그 경우에는 CI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땡땡땡 케어 보험
땡땡땡 통합보험 요렇게 단어가 쓰여 있으면 이건 진짜 CI 보험이다라는 걸 알기가 정말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권 우리가 항상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고객님들께 요청하는 게 증권을 한번 같이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볼 게 아니라 알맹이를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야, 이거 진짜 힘든 일이네요. 다들 적어 두셨죠. 상품명 자체에 CI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2000년대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써 있을 수 있으나 없다면 증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 CI 보험이라고 써 있는 거 없네. 됐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CI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그 안 특약에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뭐 땡땡 케어 보험금, 뭐 땡땡 통합보험, 뭐 이런 식의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CI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꼭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CI 보험이다라고 해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CI 보험을 내가 알고 있던 목적, 내가 알고 있던 의도와 다르다면 그거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전문가님. 네. CI 보험 같은 중대한 질병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뭐 가족들이 주변에 이렇게 함께 있는 분이라면 괜찮을 텐데 네. 만약에 발병 후에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지셨습니다. 근데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도 그 치매나 뇌졸중을 보장하는 중대 그런 보험들 중에는요, 가입은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발병 이후에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보험금 청구에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이 이제 치매보험이나 이 CI 보험의 경우 그 질환 특성상 발병 시에 스스로 보험금 청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는요, 보험 계약자가 치매나 중병 등의 그 결과로 의사 표현을 할 능력이 떨어져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인데요.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 청구인을 지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대리 청구인 제도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분쟁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신청 자격이나 뭐 기준 같은 게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네, 우선 그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다음 수익자가 모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자고 내가 피보험자고 내가 수익자인 이런 보험 계약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요. 또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삼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대리 청구인은 회사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을 가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특약은 제도성 특약이기 때문에 가입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나 그 보험 그 가족 관계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라든가 절차들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각각 보험사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도 이런 걸 지정해 놓으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내가 가입한 보험 CI 보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네. 둘째, 중대한 질병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알아보자. 네. 셋째,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CI 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네, 내일 예고도 부탁드려볼까요? 네, 내일은 반짝반짝 황금빛 백세를 준비하는 노하우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문수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